안녕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북폭 가능합니까? 4월에 북폭이다 하는 이야기는 저는 유언비어라고 보고요. 예. 지금 칼빈슨하우가 오고 있는 건 억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지 이게 선제 공격에 바로 투입된다는 건 정말 근거가 없는 예. 저는 낭설이라고 봅니다. 너무 왜 이렇게 과대 해석이 난무하는지 정말 이게 또 이렇게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인지 정말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칼빈슨호는 선제 타격용이 아닌 억제 체제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요? 94년하고 2002년 두 번의 이제 북핵에 대한 선제 공격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근접했던 것이 이제 94년 사례인데. 네. 우선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 철수 대책을 먼저 세웠죠. 예. 그때 외국인이 서울에 7만 명이었어요. 네. 지금 70만 명입니다. 예. 자국 국민을 보호할 대책도 없이 선제 공격을 한다? 미국이 더군다나 그런다. 이런 거 생각할 수 없고 또 중국, 베트남인들도 많이 있는데 예. 지금 국내에서 우리 동의 없이 미국이 단독으로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네. 오히려 94년, 2002년보다 지금은 더욱더 서울이 국제화됐고 가치 있는 국제 무대, 즉 이걸 군사 용어로 가치 표적이라고 하는 건데. 예. 북한의 보복에 대한 어떤 대책을 안 세우고 선제 공격을 감쪽같이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런데 그 칼빈슨호가 바로 지난달에도 우리 동해상에 와서 훈련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랬다가 원래 호주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다시 지금 방향을 틀어서 오고 있는 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시진핑을 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기선제압, 일종의 트럼프 스타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시리아를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북한이 4월에 또 다른 미사일 발사 시험이 예정되고 있는 시기에 예. 무언가 중국이 협조적이지 않다. 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합의도 못 내왔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는 중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조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황이고. 그렇죠.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될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칼빈슨 항모를 전격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예. 중국과 북한에 상당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네. 아마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예. 또 때마침 키 리졸브 훈련이 3월에 있었는데 많은 전략 자산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상당수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강한 무력 시위를 전개함으로써 미사일 발사의 어떤 동기를 제거해버리는 네. 이런 강압 정책이 지금 바야흐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무력 시위, 강압 정책,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력, 지금 쭉 그런 말씀이신데. 예,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이제 조금 있으면 김정은 집권 몇 주년 또 김일성 생일 등등이 쭉 오지 않습니까? 예. 그 핵실험 쪽으로 갈까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쪽으로 갈까요? 그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장거리 미사일 쪽이라고 봅니다. 예. 우선 핵실험은 작년에 3차, 4차 핵실험을 연달아 하면서 예. 핵의 위력이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시간을 좀 벌은 거예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미사일의 경우에는 주어진 계획대로 개발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보다는 미사일 쪽이 조금 더 급하다. 예. 결국은 핵탄두와 미사일이 만나야 되는데 핵탄두 쪽은 작년에 폭발한 위력이 상당합니다. 예. 20kton에 육박을 하는 이런 어떤 위력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예. 이 정도면 됐고 문제는 그걸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로서의 장거리 미사일에 더 주력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가장 결정적인 질문인데 지금 핵항모까지 다시 오고 이런 모든 게 북한이 그런 도발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압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중국의 입장도 매우 긴박해지고 있어요. 예. 우다웨이 특별사무가 한반도 담당 특별사무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한중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예. 이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각
각기 북한을 만류하고 또는 협박하는 네네. 이런 흐름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다 도외시하고 북한이 정말로 태양절 예컨대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모종의 전략적 도발이 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정말 트럼프로서는 어떤 행동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거예요. 네. 아주 뭐 이제 힘 대 힘으로 한번 부딪혀 보자는 얘기인데 예. 그렇게 되면은 저는 군사적인 무력 시위가 계속돼서 네. 2013년에 전개된 전쟁 위기와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고 예. 그때 66일 정도 미국과 북한 간에 서로 무력 시위가 오고 가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와 유사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경제 제재 면에서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예. 그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든지. 예. 또 중국이 이제 북한의 원유 공급을 못하도록 고강도 압박을 추가로 예. 구사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또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 이런 어떤 조치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지는 않겠다고 또 나름대로 자기식의 어떤 외교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이런 과정에서 북핵 문제가 더욱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예. 이게 뭐 예측될 수 있는 영역에서 점점 더 불확실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한반도 리스크를 크게 고조시킬 것으로 보는 건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계속 긴장은 고조돼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직접적 북폭 이런 건 유언비어 좀 선을 그어주신 거네요. 예, 아직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지난주 3일과 4일에 미국 NBC 방송 앵커가 한국에서 생방송했습니다. 그런 다음 날 친박 집회 사회자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신문에 가짜뉴스가 나는데요. 주한미군이 오늘 밤 전투 준비가 돼 있다란 작전명으로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이런 뉴스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한미군의 오래된 구호고요. 작전명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보수 집결을 원하는 거겠죠. 이런 가짜뉴스의 목적이 있으니까 가짜뉴스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보수 후보들 지지율이 너무 낮고 하다 보니까 보수 집결을 유도하는 전통적인 방식 아니겠습니까? 선거 있으면은, 북풍을 바라는 듯한 뉴스들이 나오고. 여하간 이런 뉴스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실제, 미군의 그 항공모함이, 오고 하는 바람에 뉴스가 안보 위기 상황 아니냐고 하는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긴 했죠. 네, 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계속 관련된 뉴스를 언급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자 이제 각 정당의 후보들이 신속하게 반응을 했어요. 네, 범보수 후보들이 특히 안보 이슈를 꼭 붙들고 나섰는데요. 판문점과 임진각을 방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좌파가 안보 위기 초래했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좌파가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좌파가. 네. 그런데 어쨌든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 가장 먼저 판문점과 임진각을 달려갔어요. 보수 후보다운 신속한 행보였다고 봅니다, 저는. 네. 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사드 배치를 두고 진보 진영 후보들이 말 바꿨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긴급안보 비상회의 제안했는데요. 5+5로 당대표와 대선 주자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런 제안을 긴급하게 했습니다. 네, 받아들일 리가 없죠, 다른 후보들이. 근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상회의 가지는 않았고요. 네. 이 말 바꾸기를 한다는 지적은 맞아요, 사실. 사드에 대한 입장 변경을 안철수 후보가 먼저 했고 보수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 변경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죠. 말 바꾸기는 한 건 맞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사드에 대한 입장을 변경할 때 변명을 하려면 되게 구차해요. 뭐라고 말하든 간에 안철수 후보든 문재인 후보든 어느 정도 입장 변경,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제 찬성 쪽으로 완전히 바뀐 거고, 문재인 후보도 북한이 계속 저렇게 나온다면 배치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입장을 좀 바꾼 거란 말이죠.
뭐라고 말해도 구차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이제 부풍 시나리오가 보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건 야권 후보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입장을 변경할 때 덜 구차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내요. 생각해보면 이 상황이 저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야권 후보들의 변명이 덜 구차하게 들리는 효과를 거꾸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보수 쪽에서 집권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건지. 이거 예전의 방식이거든요. 막 안보 위기론 퍼뜨리고 하는 게. 보수가 전통적으로 기대해왔던 전략이긴 한데 이번에는 이게 거꾸로 야권 후보들이 보수 아젠다에 같이 끼어들어가는 그 상황을 덜 구차하게 만들어준다. 전 나쁜 전략이라고 봅니다. 대단히 이번에. 누구에게 나쁜 전략? 보수 후보 쪽에 나쁜 전략인 거죠. 전통적으로 이런 게 유리했는데 이번에는 안 유리하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북폭 가능합니까? 4월에 북폭이다 하는 이야기는 저는 유언비어라고 보고요. 예. 지금 칼빈 스나우가 오고 있는 건 억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지 이게 선제 공격에 바로 투입된다는 건 정말 근거가 없는 저는 낭설이라고 봅니다. 너무 왜 이렇게 과대 해석이 난무하는지 정말 이게 또 이렇게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인지 정말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칼빈 스노우는 선제 타격용이 아닌 억제 체제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요? 94년하고 2002년 두 번 할 수 없고 또 중국 베트남인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 우리 동의 없이 미국이 단독으로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94년, 2002년보다 지금은 더욱더 그 서울이 국제화됐고 가치 있는 그 국제 무대, 즉 이걸 군사 용어로 가치 표적이라고 하는 건데 북한의 보복에 대한 어떤 대책을 안 세우고 선제 공격을 감쪽같이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런데 그 칼빈 스노우가 바로 지난달에도 우리 동해상에 와서 훈련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랬다가 원래 호주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다시 지금 방향을 틀어서 오고 있는 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시진핑을 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 기선제압, 일종의, 트럼프 스타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북핵에 대한 선제 공격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접했던 것이 이제 94년 사례인데, 우선,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 철수 대책을 먼저 세웠죠. 그때 외국인이 서울에 7만 명이었어요. 지금 70만 명입니다. 자국 국민을 보호할 대책도 없이 선제 공격을 한다? 미국이 더군다나 그런다. 이런 거 생각